I have 1 minute left. Alright. 감사합니다, 신종호 대표님. 방금 신종호 대표님께서는 보너 사운드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디어버브의 이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버브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지난 5개월간 보너 사운드라는 유튜브 기반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공유하고 감상하는 소셜 음악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의 유저들이 지금 신종호 대표님과 같은 좋은 피드백들을 주시면서 즐겁게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너 사운드의 글로벌 업그레이드 버전인 뮤직 클라우드를 오늘 빌론치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부터 나오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찾을 수 있을 법한 일반인들이 세 가지 다른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I got a crush on a YouTube star. It's a little bit much, 'cause everybody knows who you are.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세 분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셨나요? 만약 만나서 잠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세 분 중에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소개팅과 같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신가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에서 나와 같은 취향의 음악이 나왔을 때 갑자기 반가운 마음을 느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감대는 둘 사이에 막혀 있었던 벽을 허물고 더 급속히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이는 학술적으로도 증명된 것인데요. 대만 국립대에서 나온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음악에 대한 선호는 비슷한 가치관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이 비슷한 가치관에 대한 믿음은 상대에 대한 사회적 매력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 결과는 보다 직설적으로 음악 취향의 공개는 이성에 대한 지각, 평가, 매력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슷한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성 간에는 연인으로 동성 간에는 친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사람과 친구 혹은 연인이 되어서 더 많은 음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자유로운 음악 감상이 가능한 보너 사운드의 장점 위에 음악 취향, 플레이리스트의 유사성만으로 같은 지역의 새로운 좋은 음악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그 아이디어가 뮤직 클라우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뮤직 클라우드에 로그인을 하시면 먼저 나의 위치 그리고 소개받고 싶은 상대방의 성별, 나이대를 설정하고요. 설정을 마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가져오고 디스커버리 메뉴를 통하여서 저희가 추천하는 음악 그리고 자신이 검색하는 음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나면 선택해서 자유롭게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친구를 추천받아야 되는데요. 리스트상의 어떤 특정 음악을 설정하게 되면 같은 음악을 가진 사람을 추천받게 되고 타인의 플레이리스트로 가서 감상하거나 내 플레이리스트로 퍼오거나 또는 팔로우하는 모든 정보들은 노티피케이션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고 뭔가 호기심을 가지다가 이제 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저희의 포스트잇 포인트를 사용하여서 프라이빗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음악적인 트랜잭션은 모두 자유롭게 열려있지만 저희는 채팅, 댓글과 같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정도 제한을 해둘 것입니다. 하지만 음악을 계속 듣고 나와 취향이 비슷하면 뭔가 미묘하고 신비로운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극에 달했을 때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바로 저희가 파는 포스트잇 번들을 통하여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저희는 처음에는 포스트잇 번들만 팔겠지만 그 이후에는 무제한 음악 추천 프리미엄 그리고 지역 기반의 레이블, 콘서트 그리고 브랜드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 갈 것입니다.
저의 고객들은 오프라인에서만 듣던 플레이리스트를 온라인으로 쉽게 만들고 그 플레이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서 새로운 음악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 친구들이 오프라인 친구로 실제 전환되는 전혀 새로운 음악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의 경쟁사들은 미로니, 에이트렉스, 뮤직 플레이어 등 소셜 뮤직 서비스들이 있지만 저희는 플레이리스트를 비교 분석하는 엔진을 통하여서 보다 자연스럽고 정확한 음악 추천을 하고 로컬 프렌즈들과 더 끈끈한 소셜 본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디어 버브 팀은 2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소셜 뮤직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였고 보노 사운드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런칭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이 음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음악이 사랑의 감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 뮤직 클라우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과 함께 열정에 넘치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과 함께 Q&A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So you mentioned 8Tracks as an investor and as a competitor happened to be an investor, and 8Tracks is really a discovery mechanism for music, and you're more discovery mechanism for people. Yes. Based on music tastes. So it's kind of interesting. I didn't really understand how you bring in customers. How do you get the initial sort of distribution of users? Because people are using, Pandora and Spotify and maybe other sort of services in Korea. How do you get them to discover Music Cloud, and how is my taste on Pandora or Spotify influencing what I see on Music Cloud? 감사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에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음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플레이할 플레이어가 필요한데 저희는 초기에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뮤직 클라우드로 쉽게 가져와서 유튜브나 직접 네이티브 플레이어로 들을 수 있다는 점으로 먼저 접근을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지역 기반의 진짜 음악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를 할 것입니다. 스포티파이나 팬도라 뮤직 그리고 다른 이런 소셜 뮤직 서비스들은 음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친구를 만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점이 저희 서비스는 나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얘기를 하다가 언제든지 같이 만나서 커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을 하면서 더 깊이 있는 음악 얘기를 할 수 있고 또는 뮤직 페스티벌에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음악 서비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First of all, I like your taste in music, and I can relate to it. I've got a quick comment and then a question. I did read about your company, but I noticed that it took you 4 minutes into the presentation to kind of say what you are. I would move that to the start. I would put a slide saying, "Here's what we do," and then continue the way you did. I think you did it well, but we only got it in the middle of the presentation. My question is. Are you running into a privacy issue at all? Have you given it some thought? And how are you going to resolve that? Privacy issue, the personal information. 가장 우선은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아이디를 통하여서 접근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어떤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이슈는 저희는 해결한다고 하고 페이스북 아이디로 들어오는 순간 일종의 자기가 어그리를 하는 거죠. 나의 정보는 일단 준다. 하지만 저희가 공개하는 정보는 닉네임과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썸네일 이미지 그 정도만 저희는 공개를 하고요. 사실 포스트잇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받으면 자기가 원치 않으면 답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전혀 어떤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당한다거나 그럴 이유는 없고요. 오히려 그런 자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그저 음악만 자유롭게 들으면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Regarding business model, basically a freemium model. So would you tell me about in more detail? Free model. 첫 번째는 많이 설명해드린 포스트잇 번들을 팔아서 하나당 포스트잇 한 장에는 한 1,000원 정도의 프라이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말을 걸고 싶으면 1,000원 정도를 써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비교를 하게 되면 저와 싱크로율이 높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같은 음악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제가 모르는 다른 음악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 음악을 저에게 추천해주는 방식의 어떤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음악을 추천해주는데 그 정확도가 조금 더 정확해지는 빅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해지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되면 저희는 음악 추천이 무제한으로 갈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고요. 초기에는 3곡에서 5곡 정도로만 제한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지역 기반의 파트너십을 가져갈 것인데, 왜냐하면 저희는 지역 기반의 음악 친구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뮤직 페스티벌 또는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뭐 펍이라던가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코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B2B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뮤직 클라우드가 보노 사운드 기반으로 좀 새로운 걸 지금 계속 나가는 거라서 기반은 되게 탄탄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설명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이 들어가고 관계 설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팀 소개할 때 2년간 했다라고 좀 이렇게 기간에 대한 것만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꽤나 심오한 부분도 있고 또 음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팀 멤버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 저는 저희 어머니가 성악가시고요. 클래시컬 싱어시고 저희 형님은 한국에서 큰 컴피티션인 대학가요제에서 동상을 탄 어떻게 보면 음악 가정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음악을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테이프를 구워서 준다던가 CD를 만들어서 준다던가 그런 어떤 쉐어링에 더 관심이 많았고요. 근데 이게 디지털화되는 음악 시장에서 그런 공유라는 게 모두 불법화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사실 아이디어 버브가 시작하게 된 것도 이런 소셜 음악 시장에서 합법적이면서 뭔가 즐거운 문화를, 공유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저희 CTO도 같은 교회에서 같이 밴드를 하는 친구였고, 그분은 이제 외국에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컴퓨터 공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저랑 만나서 조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디자이너 여자분 역시 저 앞에 계신데 그 밴드에서 보컬을 했던 분이고, 저희 기획자분들도 모두 문화 쪽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냥 일할 때도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하고 뭔가 얘기를 할 때도 전혀 부자연스러운 게 있으면 못 견뎌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해외에 나갈 수 있다고 결정을 하게 된 것도 사실 그런 팀원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놀랐던 건 다 미국으로 나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모두 오케이를 하는 모습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So to clarify one thing, if you look at the music I have on my phone, you can make recommendations of people who have the same taste without actually playing or streaming music. Whereas if you make music recommendations and stream it, then you become a small and then potentially large streamer, which involves paying rights to play the music. So do you actually need to stream music as part of your application, you think? 네. 스트림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현재 보노사운드에서 현재 국내에서 보노사운드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어떤 거냐면 유튜브 API를 가져와서 연속해서 플레이해 줄 수 있는 플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는 그 플레이리스트 상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음악도 들을 수 있게 할 것이고요. 제가 미국에서 에스캡 저작권 협회를 만났던 결과 유튜브 API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향후 큰 수익 모델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좋은 방식으로, 스포티파이가 초기에는 수익 모델이 없다가 나중에 정식 서비스로 자리 잡은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라이선스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유튜브 플레이어와 동시에 네이티브 플레이어도 함께 제공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